조화의 축제에 와서 실력을 겨뤄보라는 거지? 그런 것 같아. 뭐야 진짜! 악당이 언제쯤 덮쳐올까 긴장하고 있는데 공평을 운운하다니! 우리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던 거 아니야? 아무래도 썬데이 씨는 자신의 이상을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 진심으로 우리에게 질서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겠지. 조금 전 썬데이 씨에게서 강렬한 신념과 지배욕을 느꼈어. 대결에서 정정당당하게 이기지 못한다면 그도 자신을 설득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썬데이 씨는 앞으로의 대결에서 전력을 다해 싸울 테지. 하여간 넌 왜 중요한 순간마다 낫에 빠진 사람처럼 구는 거야? 우리는 하멸의 절멸대군도 처치한 몸이잖아. 질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지? 페나코니 개척의 미래뿐만 아니라 미아엘 씨처럼 먼저 간 사람들의 수건을 위해서라도 은하의 차가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어. 우리가 바통을 넘겨받은 이상 그들의 의지를 저버릴 수 없지. 하지만 그건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계획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축제의 별이 수백 년간 길러낸 거대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죠. 꿈세계에 오고 싶다는 갈망, 깊이 잠들고 싶다는 나태함, 그리고 도피와 포기. 은연중에 생겨난 사람들의 감정이 질서의 좋은 꿈이 탄생하는 요람이 된 거예요. 한 세계의 의지를 이용해 에이언즈의 강림을 기원한다라. 이 대결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에요. 페나코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러 번만 싸우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랑 같이 안 가려고? 아무래도 반디 씨는 다른 전장으로 간다는 것 같다. 그렇지? 네. 출발하기 전 운명의 노예는 제게 이번 여정에서 잊을 수 없는 수학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써낸 각본은 몇 줄에 불과했지만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죠. 제가 꿈의 땅에서 3번의 죽음을 겪게 될 거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세 번의 죽음? 그냥 비유한 거겠지. 첫 번째는 죽음만큼 괴로운 고통이었어. 내가 깊은 잠에 날개 칼날에 관통되고 나서야 뒷이야기가 만들어졌지. 각본은 언제나 정확하지만 페이지를 넘겨야만 그 형태를 알 수 있어. 이제 두 번째 죽음의 뜻을 알아챘으니 그걸 실행에 옮겨볼까 해. 모든 게 순조롭다면 너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이 대결에서 이겨야만 페나코니에도 미래가 있을 거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세 번째이자 마지막 죽음이 가장 비참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겠지. 가장 비참한 형태라면... 진짜 죽음이야. 페나코니의 모든 사람이 질서의 좋은 꿈에 영원히 빠지고 말겠지. 그건 어떻게든 피해야 할 미래예요. 반디 씨, 그럼 각오는 되어 있어? 네, 각오가 없었다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은하의 차를 도와준다니 또 한 번 진심으로 고마워. 꼭 현실에서 다시 만나자. 네, 이만 가볼게요. 부디 개척의 여정이 영원하기를. 꿈에서 난 초토화된 땅을 봤다. 다들 준비됐니? 땅에서 돋아난 새싹. 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피어나 내게 속삭였다. 반딧불이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불 속에 뛰어들며 살 거야. 깨어난 현실에서 다시 만나게. 오늘이 지나면 은하 역사에서 예페라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영원한 불길의 권저가 그 자리를 대신할 거야. 그리고 머지않아 초대장 한 통을 받게 되겠지. 그것이 네 다음 목적지가 될 거야. 꿈의 땅 페나코니. 그곳에서 네가 원하던 답 또는 해방을 찾길. 그 세 번의 죽음을 말하는 거야? 은낭한테 들었어. 그게 내 각본에 없는 게 참 아쉽군. 난 살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죽음이 두려운 건 아니야. 죽음의 이면에는 영생이 존재하지만 난 단 한 번도
그걸 바란 적이 없어. 사람은 누구나 죽어. 나도 그렇고. 죽음은 각본처럼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묻힐 곳을 찾아야 해. 넌 죽기 위해 사는 건가? 그쪽도 마찬가지 아니야? 블레이드, 당신이 바라는 결말은 타인이 정의한 게 아니잖아. 지금 죽는다면 난 그저 병기일 뿐이야. 하지만 난 사람의 신분으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것의 정의는 내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찾는 것도 이런 답이 아닐까? 묘비명의 짧은 이름이라도 남기는 거 말이야. 한때 내 것엔 그라모스 철기라고 새겨져 있었고 지금은 스텔라론 헌터라고 새겨져 있어. 그리고 언젠간 반디라는 이름과 삶의 끝에서 피어나는 눈부신 빛이 새겨질 거야. 정말 뜻밖이군, 친구. 그 밑도 끝도 없는 계획이 이루어졌어. 설마 무명객은 전부 그렇게 폐기로만 일처리를 하는 바보들인 건가? 허황된 좋은 꿈이 머지않아 끝날 것 같은 냄새가 나. 그 무명객 일행은 비록 젊지만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네. 자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자네가 그 광경을 직접 보지 못해 참 아쉽군. 아마 나도 그럴 운이 없을 테지. 허구의 사물은 간파되는 순간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무명객 일행뿐만 아니라 그 날개머리 녀석도 자네와 똑같다. 어찌나 고집불통인지 모든 게 운명의 장난이로군. 이 망할 운명의 길만 아니었다면 서로 말이 더 잘 통했을 거야. 그래도 마지막에 본때를 보여줘서인지 마음이 편해. 그 녀석들이 우리를 어떻게 저주했는지 기억나? 지옥에나 떨어져 망할 배신자라고 했었지. 미하일이야. 그들의 말이 진실인진 모르겠지만 자유를 추구하는 게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곧 자네를 찾아가겠네, 친구. 지옥에서 못다한 저녁 식사나 하자고. 하마터면 잊을 뻔했군. 이 헬로우 앤 굿바이로 건배를 청하지. 그 완벽하지 않은 내일을 위하여. 정말 따뜻하군. 이 사해 근처에서는 살아있는 생물을 보기가 정말 힘든데 자네는 정말 운이 좋군. 비를 피할 공간뿐만 아니라 신선한 열매까지 발견하다니. 생명의 기운을 따라온 것뿐이에요. 이런 곳에선 그런 기운이 돋보이는 법이죠. 열매가 좀 밍밍한 게 아쉽지만요. 정말인가? 자네는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열매는 과즙이 많은 편이네. 유일한 단점이라면 씹을 때 매운맛이 난다는 것이지. 미각을 잃은 건가? 완전히 잃은 건 아니에요. 은은한 단맛 정도는 느낄 수 있죠.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전 오크론에 있었어요. 그곳에도 인적 없는 절벽과 불더미가 비추는 밤이 있었죠. 하늘에서 내리는 자줏빛 눈을 입에 머금으면 라즈베리 맛이 났어요. 아주 달콤하진 않았지만 그 맛이 지금도 생생해요. 뒤돌아볼 때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이어주는 게 굵직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라는 걸 깨닫곤 하죠. 신경 쓰지 마세요. 점차 자아를 잃어가는 건 모든 자멸자가 직면해야 하는 현실인걸요. 적어도 전 감각과 기억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여정에 새로운 각주를 더하게 된 것을 축하하지. 그나저나 자네는 혼자인가? 아니요. 오크론에 동료가 있었어요. 작은 무명객인데 자신을 발사해서 익스안으로 가고 싶어 했죠. 아키비리보다 더 깊고 먼 길을 걷겠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작은 고추가 더 맵다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나? 사수가 되고 말았죠.
유감이로군. 애잔한가요? 전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는 웃으며 떠났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거든요. 분명 제가 웃으며 작별 인사하길 바랐을 거예요. 전 그렇게 했고요. 그게 자네가 동료를 위해 슬퍼하고 있다는 증거라네. 두려움일 수도 있을까요? 두려움? 자네에게선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데 뭐가 두렵다는 거지? 그녀와 함께한 30일을 잊을까봐 두려워요. 제 인생의 모든 31일처럼 말이에요. 그중 대부분은 빗물과 함께 흘러가고 보이지 않는 피안으로 사라졌죠. 이 붉은 기억도 사라질까 두려워요. 이 은은하고 따스한 붉은색을 빼면 제가 볼 수 있는 색은 거의 없죠. 정말 뜻밖이로군. 피와 파멸, 혼란을 질리도록 봐온 레인저가 붉은색에서 따스함을 느끼다니. 이런 따스함을 많이 느껴봤거든요. 아주 오래전 저는 누군가와 약속했죠. 그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여생의 모든 순간 모두에게 더 나은 결말을 찾겠다고요. 이 붉은색에 남아있는 한 저에겐 약속을 지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타오르는 불이자 만개한 꽃이며 이 동굴 속 열매와 같아요. 그건 바로 생명 그 자체로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시선을 사로잡기엔 충분하죠. 끝으로 그건 절 인도해 존재의 지평선을 넘어 피안의 끝에서 공허를 끊어낼 거예요. 깊이 잠든 무상자 축복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그분을 죽일지 생각한다라. 이건 정말이지 완벽한 공허로군. 다만 한 가지만큼은 정확하네. 비가 그치지 않는 이 사수 곁에 오래 있다 보니 이 붉은 불을 바라볼 때만 스스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네. 비는 언제쯤 그칠까요? 아마 죽은 자의 원망이 사그라들면 날이 길지 않을까 싶군. 다낭시 비아리스 카만드로스 행성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거긴 화합의 영향 아래 있는 지상 천국 중 하나이자 크고 작은 다르다누 은하계 주민들이 몰려든 인간들의 지상 낙원이야. 반 엠버기 원전 가족은 그곳에서 전례 없는 축제를 열었어. 그리고 축제가 끝난 후 행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족의 일원이 됐지. 똑같은 일이 페나코니에서 벌어진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잖아. 가족은 시기공의 초대라는 빌미로 모든 운명의 길을 걷는 자를 이곳에 머물게 했지만 유일하게 공허의 사도만 풀어줬어. 공허의 영향으로 난 다른 운명의 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은연중에 그들을 물들일 수 있어. 어쩌면 이게 바로 가족이 원치 않는 변수겠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행성은 신용 시스템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은하 궤도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화합의 비호 아래에 있는 외진 문명이지만 페나코니는 달라. 이런 행동은 은하 절반의 파벌에 선전포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가족에겐 그럴 이유가 없어. 그들이 정말 화합을 추구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지. 무슨 뜻이야? 페나코니의 빛에 휩싸인 운명의 길은 순수하지 않아. 이곳의 화합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단 거지. 먼 옛날에 벌어졌던 곤충 때 재난 기억나? 번식 타이츠론스가 우주의 끝없는 재난을 일으켰잖아. 그리고 혼란과 막막함 속 그 재난은 신들의 전쟁으로 변모했지. 그 전쟁에서 번식과 질서, 두 에이언즈를 잃었어. 공교롭게도 두 운명의 길이 맞이한 전환점이 한 에이언즈와 관련되어 있었지. 화합의 10회. 그는 신들의 충왕토벌에 참여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질서의 에나를 흡수했다고 해. 이런 혹같은! 그러니까 주인 없는 두 운명의 길이 계략을 꾸미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 하지만 페나코니에 번식의 자손은 나타나지 않았어. 그렇다면 가족에 숨어든 천의 합창단이 죽은 에이언즈를 부활시킬 계획이라는 건가? 아직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이 조화의 축제를 이용해 계획을 꾸민다는 건 확신할 수 있지.
이런 울보유령 같으니라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럼 우리더러 지금 당장 아스타나를 떠나라는 건 무슨 뜻이지? 더는 방법이 없다는 건가? 조화의 축제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 꼭 확인해야 하는 일이 있어. 워프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 아니, 시간이 없어. 지금 바로 다른 방법을 쓰도록 하지. 결맹욱조를 사용할 생각은 아니지. 맞아. 나부 운기군의 지원이 있다면 충분하겠지. 그건 평생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물건이라고.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이미 결정했어. 내 동료들도 평생 단 한 번만 가질 수 있는 존재야. 이곳엔 자네뿐인가? 그 무명객의 실력은 인정하지. 우리의 비밀은 순식간에 가족 전체에 퍼졌고 컴퍼니의 우주선은 아스다나로 집결하고 있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모든 소리를 조화시키는 신에게 선택받은 자는 어디 있는 건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이렇게 버젓이 서 있잖아요. 알다시피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조화의 축제 주인공은 바로 그 아이여야 해. 하지만 계획이 바뀌었어요. 질서를 위해 노래하는 것이 여동생의 본심이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여긴 저 혼자로도 충분해요. 넌 어릴 때부터 똑똑했으니 지금 그 행동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잘 알고 있겠지. 이게 배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늘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는 법이니 필요하다면 전 태양을 떨어뜨릴 생각입니다. 자넨 업보를 믿나? 업보가 존재한다면 누구에게나 그렇겠죠. 당신에겐 당신의 업보가, 저에겐 제 업보가 따를 테니 제 업보는 당신과 무관하겠죠, 고퍼우드 씨. 뭐 상관없네. 자네가 대신 희생하고 싶다면 소원대로 해주지. 제 예상보다 더 빨리 양보하셨네요. 이유가 뭐죠? 너흰 질서의 쌍둥이로 태어났고 둘 중 한 명은 이 길을 걸으며 정해진 결말에 도달하게 될 운명이었네.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던 건가요? 물론이지. 예나 지금이나 정말 영리하군. 개막 시간이 다가왔으니 이만 가보게. 화합의 권능을 빼앗고 자네의 업보를 밝히게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 질서가 강림하는 곳으로 페나코니를 선택하셨나요? 절망적인 세상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텐데 당신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꿈의 도시를 선택하셨죠. 그 이유가 뭔가요? 공평을 위해서네. 마음속 정의를 잃으면 우린 화합의 전철을 밟게 될 테지. 그러니까 스텔라론을 이용해 꿈 세계를 조종한 건 당신이 아니라 한담은 여기까지만 하지. 이만 시작하게. 107,336명의 참나무 가문 영혼이 이 순간을 오매불망 바라왔으니 난 하늘로 날아올라 태양으로 변할 것이니 내 피 아래 만민은 힘차게 자라나고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될지어다. 페나코니 극장 내부는 이렇게 생겼구나. 소다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건 정말 짜릿했어. 그나저나 조화의 축제가 머지 않았는데 왜 아직도 입장이 시작되지 않은 걸까? 뿐만 아니라 극장 안이 수상하리만큼 고요해. 관객도 관객이지만 직원이나 배우도 안 보여.
그러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건 좀...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선 곳곳을 둘러보자. 다들 조심히 가도록 해. 기대해줘. 이 극장은 분위기가 정말 기괴하네. 정말 소름 끼쳐. 관객은 없더라도 직원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조용한 거지? 아! 깜짝이야! 매표소에 왜 이렇게 인형이 많아? 뭐야? 너 미안! 놀라게 하지 말라니까! 이 인형들도 무대 위에 세트일까? 아무리 그렇다 쳐도 로비에 사람 한 명 없다니 너무 수상한걸?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혹시 우리가 잘못 찾아온 건 아니겠지? 이 꿈 세계에 제2의 극장은 없을 텐데. 그럼 썬데이 씨가 우릴 농락하는 건가? 무대에서 결전을 펼치자더니 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지?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마치 세븐스 씨. 깜짝이야!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커튼 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제가 열리기 전 아스타나의 오랜 전통에 따라 산막으로 구성된 사전극에 여러분을 초대하죠. 역사는 우주의 가장 진실된 면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페나코니와 에이언즈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래의 윤곽은 자연스레 그 안에 나타날 거예요. 그럼 천지가 개벽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황혼 전쟁이 끝난 후 세상은 혼돈에 휩싸인 채였죠. 인간이 천지 만물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서의 엔화가 강생하시니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분께선 성운을 플렉트럼으로 삼아 흑백 건반이 있는 합시코드를 만드셨습니다. 흰 건반을 튕기면 해가 떠올랐고 검은 건반을 튕기면 달이 떠올랐죠. 그렇게 낮과 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입니다. 액자 주변에 인형들이 모여있어. 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걸까? 여긴 어디지? 이곳의 분위기는 썬데이 씨의 내면 세계와 비슷해. 어쩌면 이 사전극에도 비슷한 능력이 담겨있을지 몰라. 죄수의 손가라는 제목과 주변의 분위기를 더해보면 아마 페나코니의 과거에 관한 연극이 펼쳐지겠지. 지난 몇 번의 개척 여정에선 감옥에 갇히지 않아 운이 좀 트였나 했더니 그럼 전 멀리서 온 손님 여러분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걸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 세계의 연극을 준비했죠. 페나코니가 아직 변방 감옥이었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군요. 과거의 칼날이여. 엠머력 2147기원 죄수 하누누가 거대한 전쟁을 일으켜 승리했어요. 컴퍼니는 이를 건방전쟁이라 칭했고 아스타나 사람은 이를 독립전쟁이라고 불렀죠.
파괴됐고 간수는 쫓겨났다. 한우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죄수에게 자유를 줄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방법은 알지 못했죠. 이곳에 남아줘서 고맙고 이곳에 남은 새 무명객은 변방 감옥의 개척의 교리를 전파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말이지.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아스타나는 또 한 번 전쟁에 휘말렸어요. 이번에는 내부의 적이 원인이었죠. 한 번 죄수는 영원한 죄수였어요. 그들은 자유를 위해 싸울 줄만 알았지 자유를 위해 살 줄은 몰랐죠. 이 황무지 위에 세워진 자유의 땅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 보세요. 이들의 형기는 진작 끝났고 컴퍼니의 간수는 이미 추방된 후였죠. 하지만 죄수들은 여전히 노예의 몸이었어요. 그들을 가두는 게 외부적인 무언가가 아닌 내면이었기 때문이죠. 자유는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나약한 영혼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유의 존재를 믿는 사람만이 자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죄수들이여 명하노니 자유를 깨우치고 형제들에게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을 가르쳐라. 연극 도중에 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연극을 감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이 연극을 완성해주길 바라기 때문이죠. 시작하지. 어리! 출발할 시간이야. 몸도 이름도 사라지게.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게. 황혼의 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내가 맞춰버렸네? 꿈 이루어진다고! 분위기가 충분히 합동 공연 시작! 물러서. 너의 의지일까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한판 놀아보자고! 스텝을 맞춰! 즉흥 공연! 겨우 이 정도. 넌 이 힘에 사느냐 죽느냐.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출발할 시간이야. 배팅 준비! 그 누구도 더는 너희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으니 이제 그대들은 자유다. 여기까지가 제1막입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변방 감옥은 점차 유배의 땅으로 변해갔죠. 이건 페나코니 건설의 역사일 거야. 죄수들은 외부인의 도움으로 자유를 향해 나아가 끝내 우주에 유배의 땅을 세운 거지. 다만 썬데이 씨는 육체적 감옥보다 정신적 감옥을 표현하는 데 집중한 것 같아. 연극이 너무 문예적이라 그나마 전투 부분이 제일 이해가 가네. 어쨌든 출구에 도착했으니 어서 나가자. 이 인형들은 우릴 또 어디로 보낼 생각이지? 그분께선 유성으로 펜촉을 만들고 발음기호와 수학기호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우주먼지를 모아 강을 만드시고 상류는 선과 정의를, 하류는 악과 불의를 뜻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날부터 만물은 저마다의 기호를 부여받고 사람들은 선악과 이해득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셋째 날과 넷째 날입니다. 또 액자가 있어. 어리석은 하인의 손가락. 아무래도 이게 제 2막이겠지. 주변 환경도 달라졌어. 아까보다 좀 정돈된 것 같은데? 지금부턴 권력 투쟁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나무, 풀, 꽃, 새, 짐승, 과일, 벌레. 총 7개의 가문이 페나코니에 정착했죠. 유배의 땅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복잡다단한 역사이니 의화의 형태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죠.
유배의 땅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언제든 내후회환을 겪더라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겉으로는 7대 가문이 통일된 듯 했지만 실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탓에 갈등이 끊이질 않았죠. 내란에서 가장 먼저 내쳐진 것은 흑자두 가문이었어요. 그들은 알팔파 가문이 계획한 백사막 사건을 거쳐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게 됐죠. 넌옛 주인에게 목숨을 바친 적도 없을 뿐더러 그분을 알팔파 가주는 컴퍼니의 빌부터 자유와 목숨을 맞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대의멸천한 장남이 가주직을 이어받게 됐어요. 너희의 새로운 5대 가문이 가족을 이끌고 유배의 땅에 찾아온 고퍼우드 씨에게 귀한 후회야. 페나코니도 비로소 꿈의 땅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누릴 수 있게 됐. 외부인 손님, 이 저택이 매복 중인 교사자의 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도와달라고요? 뭘 하면 되는데요? 난 그들이 이성의 평정심을 되찾고 거짓에 지배받지 않기를 바라네. 제 이막은 페나코니가 꿈의 땅으로 향해가는 과정을 풀어내고 있어. 그 과정에서 가족의 도착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친 것 같아. 그런데 이 새로운 주인은 왠지 좋은 사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쩌면 그게 썬데이 씨가 숨겨둔 내용일 거야. 화합이 페나코니를 변화시키긴 했지만 그 방법은 과거의 간수와 다를 게 없었으니까. 그렇다는 건 이 녀석들을 전부 침착하게 만들면 된다는 거지? 내가 주인이 되든 옛 주인을 다시 모셔든 간에 절대 새 주인에겐 복종하지 않으리. 주인님이 안 계신다면 그 누가 내게 자유를 줄 수 있을까? 주인님이 떠나셨으니 원래대로라면 난 자유로워야 해. 하지만 그분의 호령이 없으니 무지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해야겠군. 주인님이 떠나셨으니 난 더 이상 주인이 없어. 새로운 주인을 찾아 충성을 다해야 해. 난 하인 중 가장 충실한 호위병이었지. 주인님이 추방되셨으니 난 그분을 대신해 만민을 거느리는 권능을 쥐리다. 옛 주인은 떠났는데 난 왜 여전히 군중이 만들어낸 잔영을 두려워하는가? 주인님 언젠가 돌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제 충성심을 칭찬해 주실 때까지 영원히 주인님을 바라볼게요. 주인님, 당신이 안 계시니 더는 칭찬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제 몫은 제가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주인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난 자유야. 하지만 은하에 울려 퍼지던 그분의 고귀한 목소리처럼 난 새 주인을 위해 노래해야 해. 고맙네, 외부인 손님. 이제 하인들 모두 각자의 이성을 되찾았군. 모두 잘 들어라. 너희의 옛 주인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길을 걸으며 서로 돕고 진리를 위해 애써야만 서로에게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법. 거짓된 환영을 꺾고 서로의 품에 안기거라. 다들 준비해. 또 전투가 시작되려나 봐.
시간이야. 몸도 이름도 사라지게.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무지가 결국엔 내릴 거야. 믿음이 흐트러졌나? 꿈 이루어진다고! 내게 맡겨. 분위기가 충분. 합동 공연 시작!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시작하지. 한판 놀아보자고. 내가 쏠게. 난 괜찮아. 스텝을 맞춰. 큰 공연. 내게 맡겨줘. 물러서. 넌 이 힘에 사느냐 죽느냐.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믿음이 흐트러졌나? 꿈 이루어진다고! 배팅 준비. 너희 사이는 이제 있다. 전부 잃고 너희를 이제 있다. 전부 얻거나. 조심. 몸도 이름도 사라지게.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무지가 결국엔 내릴 거야. 안타깝게도 그들은 결국 자유권을 부여받은 노예에 불과했죠. 여기까지가 제 2막입니다. 허황된 조화 속에서 유배의 땅은 점차 축제의 별로 변해갔죠. 이건 페나코니가 점차 가족의 속국이 되어가는 과정일 거야. 화합이 도착한 후 유배의 땅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가 온전히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던 거지. 이 사람 연기가 참 다채롭네. 가족 모두가 노련한 연기파 배우라니. 그 사람 인형으로 안내하는 걸 정말 좋아하나 봐. 이번엔 나도 알아들었어. 마지막 막은 질서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일 거야. 그리고 이곳의 분위기는 지난 두 막과 확연히 달라. 이제 마지막 막이에요. 지금까지 페나코니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드렸으니 제가 왜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페나코니의 미래를 보여드릴게요. 만민에게 멀리 내다볼 눈이 없다고. 우리가 그들의 선택을 대신하고 누가 약자를 비호하고 횡폭군에게 맞섰단 우리는 말인가? 약자를 비유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하네. 우리가 횡포한자에게 맞서기 위해 협력하는 것처럼 말이었어. 고난이 없다면 누가 별을 움직일까? 분양이 나타나기 전에도 자연은 이루어져 온 일. 분양이 떠난 후에도 자연이 이루어지겠지. 군왕을 떠나보내며
기대해줘. 지금까지의 도막을 봤을 땐 이쯤에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한바탕 싸워야 하지 않나? 근데 왜 다들 말이 없지? 지난번처럼 우리가 직접 각본을 완성해야 하나 봐. 그럼 네가 저들의 감정도 조절해야 하는지 확인해줘. 더 이상 군왕은 필요함. 우리가 만물을 초월하는 군 그 자체이니. 어때? 잘 돼가? 바꿀 수가 없다니 무슨 뜻이야? 제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죠.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못했군요. 마지막 막은 이미 완성됐다는 사실을요. 옛 군왕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자, 이제 최후의 의식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또 싸워야 할 듯하니 다들 단단히 준비해. 끝없이 나선형 대단에서 미래를 향해 전점이 지나가고 있는 내가 쏠게. 영원히 날 기억하고 나의 사랑을 필요는 없다. 내 마음 편법은 쓰지 마.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익숙한 느낌. 여전하네. 몸으로 이름도 사라지게.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혼의 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한판 놀아보자고.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배팅 좀. 각자 위치로. 즉흥 공연. 시작하지. 물러서. 넌 이 힘에 사느냐 죽느냐.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한판 놀아보자고. 마음껏 써. 주사위는 전부 잃거나 전부 얻거나. 어린. 너의 의지에 몸도 이름도 사라지게. 내가 맞춰버렸네. 스텝을 맞춰. 분위기가 충격동 공연 시작.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혼의 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난 눈에 띄지 않는 흔적을 남기며 고요한 밤을 지나고 있네. 영원히 날 기억하거나 꿈의 여우를 추억할 필요는 없지. 내 몫이었던 것들은 쇠락하겠지만 그대는 그 나약함을 초월할 것이네. 마지막 막은 지난 두 이야기보다 이해하기가 쉽네. 그는 화합을 몰아내고 질서의 제국을 세울 생각인 거야. 가자. 사전극이 끝났으니 이제 조화의 축제 하이라이트가 시작되겠지. 그분께선 세상 만인에게 의미를 하사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모두 갖추신 후 창조를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중생은 에나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질서로 만인을 정의했지만 그 결과 우리가 당신의 인형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 결국 그날 모두가 힘을 모아 신을 파멸의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극장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게 바로
다들 준비해. 이번에는 힘든 싸움이 될지도 몰라. 기대해줘. 이것이 7째 날입니다. 마침내 환호의 송가가 울려 퍼진 것이죠. 이거 봐라. 물을 다스립니다. 저기 썬데이 씨가 있어. 여기까지가 질서의 모든 것이었어요. 다들 어떠셨나요? 하지만 이건 은하 역사의 사소한 에피소드일 뿐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 이 기나긴 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죠. 마침 잘 오셨어요. 조화의 축제가 곧 시작될 텐데 화합의 서막에 여러분이 빠진다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럼 페나코니 극장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곳은 좋은 꿈의 중심, 스텔라론의 소재지, 조화의 축제의 절대적 무대이자 저희가 페나코니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투의 땅이죠. 그 개척의 신념에 경의를 표하죠. 신념이 있어야만 이 세계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죠. 하나만 지적하자면 영원한 깊은 잠이 행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잠든 사람들을 억지로 좌지우지하는 건 더더욱 행복과 거리가 멀죠. 히메코 씨, 아직도 질서가 우주 전체를 그분의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들이 그린 낙원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감옥은 감옥일 뿐이에요. 그런 세계에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어. 그저 에이언즈의 장난감에 불과할 뿐이지. 아직도 제 의도를 오해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제 이상은 에이언즈를 부활시키는 것도 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에이언즈는 없고 오직 질서만 있는 모두의 존엄과 행복을 포용할 수 있는 인간만의 낙원을 만드는 거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살기 위해선 그 어떤 존재도 그들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죠. 게다가 당신이 말하는 낙원의 그 존재는 바로 당신이잖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끝까지 서로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운명이 저희를 싸우게 했으니 각자의 운명의 길로 우주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도록 하죠. 다만 미래의 소곡이 울려 퍼지기 전에 제 질문에 대해 조금만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해요. 낮과 밤이 같나요? 의인과 죄인은 같나요? 나약하게 태어난 인간은 어떤 신에게서 안녕을 구해야 할까요?